안녕하세요. 그땐 그런 게 있었지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대 흐름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한국의 감성과 생활 문화를 되짚어보는 2회차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제가 직접 살아보지도 않은 과거의 장면들에 괜히 그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길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공중전화 부스, 카세트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되감던 장면 같은 것들 말이죠. 제 삶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듣거나 드라마 속으로 접하면 왠지 낯설지 않고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어릴 때 봤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골목길 풍경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고무줄 놀이를 하고 구멍가게 앞에서 쫀득이를 사 먹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 엄마가 창문 열고 밥 먹으러 들어와 하고 외치는 장면. 제가 직접 겪은 시대는 아니었지만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런 공동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것도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절은 지금보다 불편한 게 훨씬 많았대요. 휴대폰이 없으니까 약속이 틀어지면 공중전화를 찾아 뛰어야 했고, 듣고 싶은 노래는 라디오 앞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들고 손가락을 긴장시키며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보면 그 불편함 속에서 더 짙은 추억이 배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웠고 기다림의 시간마저 특별한 감정으로 남았던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도 기억납니다. 선생님은 90년대에 대학교를 다니셨는데 통기타 하나 들고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준비하던 게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모든 게 즉시 재생되지만 그 시절엔 친구랑 악보를 직접 베껴 쓰고 손가락이 아프도록 연습하던 시간이 훨씬 값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저는 제 추억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공감되고 그리운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시절, 우리 부모님이 20대, 30대 청춘을 보냈던 1980, 90년대에 사라진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직접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그림을 불러일으키는 풍경들, 함께 천천히 돌아보면서 그 시절의 온기를 잠시 느껴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40년 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삐삐부터 이야기해볼까 해요. 부모님 세대의 연애와 일상은 삐삐 없이는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삐삐는 화면에 숫자만 뜨는 아주 작은 기계였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바로 숫자 암호였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8282는 다들 아시다시피 빨리빨리고요. 1004는 천사, 그리고 486은 사랑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486이 왜 사랑해일까요? 바로 숫자의 발음을 우리말과 연결해서 읽은 건데요. 4는 4, 8은 원래 8이지만 그 소리를 변형해서 랑으로, 6은 6인데 해랑 비슷하게 들린다고 해서 6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86이 사랑해가 되는 거죠. 요즘 세대 입장에서는 조금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언어 유희 자체가 재미있는 문화였대요. 덕분에 삐삐 한 줄로도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부모님 세대는 사랑 고백도 삐삐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486이나 012486 같은 숫자를 보내면 그걸 받은 사람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금방 끊겨야 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꼭 하고 싶은 말을 빠르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두근두근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삐삐와 뗄 수 없는 게 바로 공중전화였습니다. 공중전화는 길거리에 파란색이나 초록색 부스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동전을 넣어야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10원, 50원짜리 동전을 늘 챙겨 다녀야 했대요. 나중에는 카드식 공중전화도 나왔는데 그 전화 카드 디자인을 모으는 게 또 작은 하나의 취미였다고 합니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누군가의 삐삐 호출을 받으면 전력 질주로 공중전화 부스를 뛰어갔다고 해요. 부스 안에서는 수화기를 들고 동전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에 쫓기면서도 꼭 하고 싶은 말을 전해야 했던 순간.
지금은 길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찾기도 어려운데 그 불편함 속에서 더 애틋한 감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비디오 테이프와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주말마다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영화를 빌려오셨다고 해요. 지금처럼 클릭 한 번에 영화가 재생되는 게 아니라 두꺼운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와서 브라운관 TV에 꽂아야 했던 거죠. 이거 꼭 밤낮 기한 지켜야 돼 하시면서 연출 걱정을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하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삼촌 집에 가면은 장식장 가득히 비디오 테이프가 꽂혀 있었어요. 액션 영화, 드라마, 만화 영화까지 마치 작은 개인 영화관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한번 틀면 중간에 자주 끊기기도 했고 비디오 테이프가 꼬이면 리모컨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직접 빼내서 손으로 돌려 풀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은근 재미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은 카세트 테이프가 전부였습니다.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면 카세트 플레이어의 REC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긴장하다가 딱 그 순간에 눌러야 했죠. 그런데 꼭 DJ 멘트가 노래 앞부분에 겹치면 속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래를 듣다 보면 테이프가 헐거워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연필이나 볼펜을 테이프 구멍에 꽂아서 빙글빙글 돌려 다시 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지만 그 덕에 오히려 물건 하나하나에 정이 더 붙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핸드폰에 수천 곡이 들어있고 영화도 스트리밍으로 보는 게 당연해졌지만 부모님 세대에겐 이 비디오와 카세트가 곧 추억이고 청춘의 상징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골목과 문방구 문화입니다. 부모님 세대의 어린 시절은 골목이 곧 놀이터였다고 하는데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골목길에 삼삼오오 모여 고무줄놀이, 딱지치기, 술래잡기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죠. 특히 계절마다 추억이 달랐다고 해요. 여름에는 분필로 땅 따먹기 칸을 그려서 놀았고 장마철에는 빗물이 고인 도랑을 따라 종이배를 띄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났던 건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동네 아이들이 다 같이 내리막길로 몰려가서 쌀포대를 끌고 미끄러지며 썰매놀이를 했던 것이죠. 지금처럼 눈썰매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동네 골목이 곧 스키장이자 놀이터였습니다. 신발이 다 젖고 옷이 엉망이 되더라도 그 웃음소리는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추억은 바로 문방구입니다. 지금의 편의점이 있다면 그 시절엔 동네마다 꼭 문방구가 있었죠. 문방구는 단순히 연필과 지우개를 파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컵떡볶이를 500원에 사서 친구들이랑 돌려먹고 바삭하게 튀겨낸 라면땅을 입안 가득 우겨 넣고 형형색색의 불량식품 과자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뽑기판이에요. 바늘로 은박지를 뜯어내면 당첨 상품이 걸리기도 했는데 그 설렘 때문에 용돈을 몽땅 쓰고도 다음엔 꼭 당첨될 거다 하면서 또 도전했다고 합니다. 인형 뽑기도 있었지만 사실 그건 거의 운에 맡기는 거였죠.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던 겁니다. 문방구는 작은 가게였지만 그 안엔 맛있는 음식도 있고 친구들과 나누는 놀이도 있고 학용품을 사는 실용성까지 다 갖춘 공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들의 작은 세계였던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방과 후 곧장 학원에 가느라 골목에서 뛰어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고 문방구도 점점 사라져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골목과 문방구 풍경은 더 아련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중가수와 패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1980, 90년대에는 정말 한국 대중가요의 황금기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SNS 스트리밍이 없다 보니까 TV 음악 프로그램이나 라디오가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 시절을 대표하는 가수를 꼽으라면 역시 조용필을 빼놓을 수 없겠죠. 모나리자, 그 겨울의 찻집 같은 노래는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거리를 지나다닐 때 조용필 노래가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이선희의 제이에게 아 옛날이여 같은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 시절 라디오에서는 이런 곡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흘러나왔고 국민가요처럼 모두가 함께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대학가요제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엔 대학생들의 꿈의 무대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같은데요. 그대에게라는 곡으로 대상받았던 순간은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젊음의 열기, 희망,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무대에 고스란히 담겨있던 거죠. 부모님 세대는 그 무대를 보면서 나도 저 무대 한번 서보고 싶다 라는 꿈을 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패션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80, 90년대에는 청청 패션이 큰 유행이었어요. 위아래 모두 청으로 맞춰 입고 운동화를 신는 게 최고의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큰 어깨 패드가 들어간 자켓이나 화려한 무늬 셔츠도 인기가 많았었죠. 재미있는 건 이 복고문화 패션은 한때 정말 촌스럽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청청 패션을 보면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구나 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 복고가 대세가 되면서 통큰 청바지나 청청 패션이 오히려 세련된 스타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역시 유행은 돌고 도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당시 부모님 세대에게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과 그 가수를 따라 입었던 패션이 곧 청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음악과 옷차림만 봐도 바로 그 시절의 열기와 분위기가 느껴지니까요. 마지막으로는 드라마 문화를 이야기해볼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거실의 풍경을 떠올리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브라운관 TV라고 합니다. 화면이 두툼하게 튀어나와 있고 전원 버튼을 딸깍하고 눌러서 켜지던 그 TV 말이죠. 가끔은 채널이 잘 안 잡혀서 옆에 달린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맞추기도 했습니다. 한 명이 TV 앞에서 안테나를 만지면 가족들이 뒤에서 거기서 멈춰 하고 소리치던 풍경이 눈에 그려지지 않나요? 무엇보다 인상 깊은 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TV를 봤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각자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보고 싶은 걸 보지만 그때는 TV 하나가 집안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다 같이 둘러앉아 드라마를 보고 웃고 울고 프로야구 중계에 열광하고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특히 드라마는 정말 큰 사랑을 받았죠. 첫사랑, 모래시계 같은 작품은 방영 시간이 되면 거리가 한산해질 정도였다고 해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내일 학교나 직장에서 무슨 이야기 할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모두들 본방사수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다시 보기 서비스가 없으니까 한 회를 놓치면 친구들 대화에서 낄 수 없었을 정도라고 해요. 그만큼 다들 꼬박꼬박 챙겨봤던 거죠. 저는 어릴 때 집 근처 사진관에 걸린 드라마 포스터들을 얼핏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드라마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또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거겠죠? 지금은 작은 휴대폰으로 각자 보고 싶은 걸 보는 시대이지만 그때는 하나의 커다란 화면을 온 가족이 함께 바라보던 따뜻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야말로 지금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소중한 추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모님 세대가 살아온 1980년대, 90년대에 사라진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삐삐와 공중전화, 비디오와 카세트 테이프, 골목과 문방구, 그리고 그 시절의 음악과 패션, 마지막으로 브라운관 TV까지. 지금은 하나둘 사라졌지만 그 안에는 부모님의 청춘과 따뜻한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치 그 골목 속에, 그 드라마 장면 속에 함께 있던 것처럼 마음이 이상하게 포근해지지 않으셨나요? 아마 이것들이 바로 향수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2회차에서는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우리 세대가 공감할 만한 것들이에요. 문방구의 불량식품, 카카오스토리, 토요일 등교, 그리고 스마트폰 초창기의 추억들까지 들으시면 아마 맞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지 하면서 공감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땐 그런 게 있었지의 이채은이었습니다. 다음 2회차에서 만나요.